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부동산연구소 홍민입니다. 자,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이 옵니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주거는 물론이고 복지까지 생각한 이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고령화 친화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이고 이 헬스케어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임차인이 영업 중인 상가로 매수 후 즉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의 독점 상가, 그리고 서울시 동대문 역세권의 오피스텔도 오늘 이번 시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부동산연구소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알찬 부동산 정보를 함께하는 행복부동산연구소, 방송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전화나 문자로 상담 받아볼 수 있는데요. 무료 상담 전화 1661-5300, 문자 샵 757 열려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부동산 가이드톡 시장 보는 남자 박정훈 전문가와 함께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맞춤형 주택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도 이러한 고령자들을 위해서 맞춤형 주택을 늘릴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살피고 있다고요. 네, 제가 저번 주 강의 시간에 액티브 시니어와 부동산 트렌드 변화라는 강의로 그 주제로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노인 인구들이 앞으로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큰 수요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 밖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요. 정부에서도 이런 이제 노인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임대주택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제가 언론 기사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기사가 있어서 네.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늘어나는 고령화 인구, 이에 따라 부동산 수요층도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히 이번 시간 살펴보시죠. 부동산 가이드톡입니다. 고령화 시대, 맞춤주택이 온다.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한 국토교통부. 주거는 물론 복지까지 책임지는 신개념 주택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함께하시죠.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 주제는요. 고령화 시대 맞춤형 주택을 늘린다라는 언론 기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이제 노인 계층의 주거복지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회의 큰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주택 공급 정책을 늘릴 때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 좀 보시면요. 헤드라인에서요. 정부가 노인을 위해 특화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 맞춤형 공공주택을 늘리고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고령자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주거복지의 확대안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제 정부가 앞으로 우리 이제 노인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들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개선 사항을 내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참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노인 계층들에게 그들이 잠잘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해주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이제 정책들이 적용이 되면은요, 노인들이 주거에서 잠을 자는 공간뿐만 아니고 생활하는 공간,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숨쉬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들을 창출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도입된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신문기사 좀 보시면은요. 국토부가요.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요. 고령화 친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의 진입 그리고 노인 계층이 인구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는가에 대한 이제 해결책으로 나온 방안 같은데요. 그 다음 내용 잠깐 보시면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고령자 조사를 보면은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요. 2000년도에 11.9%에서요. 2015년도에 20.6%로 급증했고요. 2020년 정도에는요. 24% 비중으로 늘어날 거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습니다. 이를요, 조금 더 뜯어보면은요, 우리 전체 가구 중에서요,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가구 수가 4가구 중에 1가구가 2020년 이후에는요, 가구 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노령 인구들로 채워질 것이고 이 인구들에게 어떤 주거 복지를 마련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이제 확대 회의에서 나오는 개선안들의 주요 목적이고 그 주요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는요, 이제 표로 고령자 가구 비중 추이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 11.9%였던 것이요. 2020년도에는 24%까지 늘어나는, 즉 우리나라 전체 인구 구조에서요. 노인들이 차지하는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본에서 먼저 경험했던 그런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보다 더 빠른 상태로 그런 상태로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달려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어떠한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요. 국토부는요. 저소득층 홀몸 노인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 실버주택을요. 2018년도부터 5년간요. 최대 5천 가구를 늘려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런 이제 공공 실버 주택은요. 저층부 1, 2층에 복지관을 마련해서 노인 인구들이 모여 살면서 그들이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들을 마련해 주고요. 그 이외에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건강 관리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주거 복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나온 방안이요. 60제곱미터 이상 공급이 제한되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죠. 이 부분을 이제 공공분양주택의 면적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는요. 공공임대 후에 분양으로 전환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그 규모나 또는 면적이 굉장히 소형주택에 지금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면적을 늘려가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가요.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은 60에서 85제곱미터 물량 제한에서 예외를 두고 2013년 이전에 승인받은 60에서 85제곱미터 물량을 공공분양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요. 노부모 부양 가구에게 특별 공급할 예정이라는 대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에서요,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주택들은 조금 규모가 있는 것들은요, 아무래도,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이제 가구들에게, 특별하게 먼저 좀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거 모델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다음 방안이, 헬스케어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는 연내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 이제 개선안들 중에서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시니어 뉴스테이라는 부분이요, 앞으로 정부에서 노인 계층, 좀 소득이 좀 빈약한 이런 노인 계층을 주거복지 모델로 도입이 될 때요. 이 부분이 좀 커뮤니티를 같이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거 모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노인들이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 그리고 주거하는 공간과요, 그리고 같은 또래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건강, 헬스케어, 즉
병원과 연계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같이 모여지고요.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사나 또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복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거 모델들이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게 노인별로 맞춤형으로 그런 이제 시스템을 짜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2000년도 초반에 이런 이제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실버타운이라는 이제 그런 주거 모델들이 도입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좀 그것들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런 이제 실버타운이라는 주거 모델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노인 계층 중에서도 좀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좀 풍족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아무래도 좀 사회적 약자 계층의 노인 계층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실패를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현실상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 노인 인구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운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경제적으로 좀 빈약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주거 복지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경제력이 좀 약한, 빈약한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주거 모델들이 등장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사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공공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선안을 가지고 있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국토부 관계자 얘기를 좀 인터뷰로 마지막으로 들고 있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사회 유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관련 제도를 좀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민하면서 앞으로 고령자 주거 지원 수요를 검토해서 고령층의 주거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토부나 정부에서도요 앞으로 이제 사회 약자들을 위한 그런 공공주택의 공급 모델들에 있어서도요 노인 계층을 위한 부분들이 많이 배려가 될 것 같고요. 이 노인 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복한 이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부분으로 주거 모델을 마련해서 개선점을 찾아가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분명히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층 인구들을 위한요, 다양한 주거복지 모델을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획일되게 아파트를 지어서 주거하고 잠잘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했다면요, 앞으로는 이들이 숨을 멎을 때까지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거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현실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요 각자에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주거 복지 모델에 도입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정부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요 큰 수요자 중에 한 사람이 아무래도 노인 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요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쪽을 할 때도 이런 이제 노인 계층이 수요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투자 트렌드에서도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수요 계층 중에 한 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필요한 주거 모델들에 대한 투자 트렌드를 잡아가시는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톡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늘린다라는 기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고령자의 주거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주거 복지 모델들이 나오고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성수기인 봄 이사철을 맞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투자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는 무료 재테크 세미나 시간에 특별히 또 상담 시간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사실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세미나 끝나고 나서
개별 상담을 좀 진행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개별 세미나를 진행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 시간에는요, 제가 다른 요일들에는 시간을 잘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요, 개별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나는 정말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고민거리들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1대1로 해서 시간을 내가지고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요,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 이제 세미나 시간에는요, 그 부동산 투자 부분도 있겠지만은 자산 관리나 또는 법률 문제, 세무 문제,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요, 고민이 있으시면은 신청해 주시면은요, 제가 그 해결책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산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법률 문제나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까지 자세하게 상담 나눌 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톡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는 5300 상담소 시간입니다. 무료 상담 전화 1661-5390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7557로 고민과 궁금증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박정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자세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화 주신 시청자분부터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